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화 초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분위기로 이끄는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어떤 행동을 하길래, 어떤 표정을 짓길래, 어떤 말을 하길래 대화 첫 10분을 너무나 매끄럽고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화를 한 사람이 바로 와튼스쿨의 협상학 교수이시죠.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3월 달에 코엑스에 방문을 하셔서 이분이 이제 강연도 하시고 강연 후에 함께 또 이제 디너도 하시고 제가 중간에 또 인터뷰를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롱블랙이라고 하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인터뷰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분을 만나 뵀는데요. 이분과의 대화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첫 10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실까요? 이분이 앉자마자 첫 번째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앉자마자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쪽 뒷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돌아오시면서 자, 류 변호사 이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첫 문장이 이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당신과의 이 대화에, 이 인터뷰에 완전하게 몰입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상대방과 당신과의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말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테이블에서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겠죠. 그죠? 이게 정말 상대방을 완전하게 사로잡는 첫 번째 스몰 토크의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대화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핸드폰이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요. 핸드폰 전화 오고요. 그리고 무음으로 안 해놓고 징징징징거리고 카톡 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쵸? 이런 경우에 대화가 완전히 격렬하게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이 했던 2가지 표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스몰 토크는 스몰 토크가 아니다. 스몰 토크는 빅 토크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작은 행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인트가 사실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한 개고요. 또 be at present라는 표현을 쓰세요. 현재에 존재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을 앞에 두고도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제3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3의 생각이 완전히 팔려가지고 상대방을 앞에 두고도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리 교수님의 어떤 첫 번째 행동, 그 제스처, 그녀의 어떤 무언의 그런 행동들로 저는 그 대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둘이 미국에서 독대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남았죠.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났습니다. 각각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요? 이재용 회장님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오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재용 회장님은 네이비나 블랙 수트에 셔츠에 타이를 할 때도 있고 타이를 뺄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보통 뭐 청바지나 블랙 진 그리고 위에는 반팔 셔츠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이날 어떻게 입고 나왔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재용 회장님은 그죠?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가장 말쑥한 그런 모습으로 첫 대화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세계적인 리더들의 첫인상 전략입니다. 뭐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떠올려야 돼. 내 관점이 아닙니다. 그죠?
일론 머스크 관점에서 본인이 원래 입던 옷이 아니고 이중 회장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이분 평소에 어떻게 입지? 깔끔하게 정장을 입으시는구나. 나도 깔끔하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 회장도 똑같이 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평소에 정장을 주로 입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장을 입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캐주얼한, 여러분들 보시면 후드 티셔츠가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계적인 리더들의 첫인상 전략이죠. 뭐죠, 여러분들?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떠올려라.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초전 설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빼어난 리더들 그리고 엄청난 니고시에이터들은 내게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판을 만들고 시작을 하려고 프리-퍼수에이션, 초전 설득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첫 문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디에서 협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프리-퍼수에이션, 초전 설득의 관점에서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해서 디테일을 잡아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가 물 흐르듯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처음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초반에 대화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도 부드럽고 편안하게 협상을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리더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쫓기지 않게 타임 매니지를 한다는 것이죠. 시간에 쫓기면 여러분들 대화에 무조건 집니다. 협상에 무조건 집니다. 왜? 그 누구도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 좋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벤처캐피탈을 제가 운영을 하죠. 공동 창업을 해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IR 피칭을 하고 나서 스타트업 창업자 대표님에게 항상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단골 질문 중에 한 개가 최근에 현재 지금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시죠? 런웨이가 얼마 정도 남으셨죠? 라고 여쭤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10개월, 12개월,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3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망할 수도 있는 회사에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 시간 관리가 생각보다 대화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내가 쫓기는 상태에서 협상하거나 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나와의 협상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상대방과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과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숙성의 시간, 사고의 시간, 사유의 시간이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씩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내 말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치면 다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리더의 말은 설득력이 없고 또 어떤 리더의 말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유를 하고 사고를 하고 혼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는가 여부로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 조용히 나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으르렁거리면 상대방도 으르렁거린다. 내가 늑대면 상대방도 늑대다. 초반부터 내가 늑대의 모습으로 가면 상대방도 늑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죠. 반대로 말하면 초반의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반응을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항상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을 너무 많은 반응을 전부 다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간단하게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는 yes라고 했을 때, no라고 했을 때, maybe라고 했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하지?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협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10%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너무나 좋은 그림을 만들면서 서로 강력한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어떤 새 정부를 구축했는데 몇 개월 뒤에 둘이 정말
서로 상종도 안 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툼을 하고 지금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 전쟁이 또 일어나고요. 환율이 곤두박치고 환율이 막 폭등하고 비트코인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금값이 오르고 채권값이 금리가 그죠? 관세가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죠? 이 키워드가 없다면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10%의 가능성으로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내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대화의 시작이 부정이 아니고 긍정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